어깨 통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해를 뭐라든지 칼을 딱 들면 뭐든 물건을 들면 힘을 주면 너무 불편해. 흔한 증상인 만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팔을 든다든가 제가 뭐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부분도 힘들고. 어깨는 다른 관절과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어깨 질환들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도남훈 원장과 함께 만성적인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선자 씨의 어깨 통증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릎 수술을 한 뒤로 오른쪽 팔을 많이 쓰다 보니 통증이 팔과 어깨로 옮겨간 건데요.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팔이 내가 다리 수술 작년에 하고 팔을 움직이고 팔을 가지고 많이 그걸 하고 해놓은 게네 그 팔이 계속해서 이제 아팠는데 한 3개월 전부터 팔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갖고 이 내려오는 거 내려오면 떨어질 정도로 또 이렇게 올리면 또 팔이 웃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도 뭐 팔을 다리 수술한다고 이래가 있은 게 아들 보고는 상상실이 말도 못하고 혼자서는 고통 많이 받았지. 지난 4월에 내원을 받은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상으론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어깨에서 갑자기 통증이 느껴진다면 유착성 관절 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50대에서 흔하게 발생해 50견이라고도 불리지만 요즘엔 젊은 층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우선 어머님은 어깨 통증이 이제 오래되셨고 특히 이제 모든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그 이학적, 제가 만져서 어디가 아픈지 알아본 이학적 검사상에는 다행히 어깨의 힘 자체는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보다는 관절막의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우선 간단한 방사선 촬영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엑스레이 찍으신 건데 특별히 뭐 관절 연골도 괜찮고 뼈도 괜찮고 석회 같은 것도 보이진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뭐 힘줄 파열소견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거든요. 관절막이 이제 풍선처럼 이제 부풀어져 있어야 했는데 이제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운동 치료, 운동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이제 어깨 통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운동 범위를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팔을 받쳐주어도 들지 못하고 좌우로 회전할 수 없는 게 큰 특징이죠. 우선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증상으로는 이제 팔을 뒤로 돌리는 게 이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록 팔을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는 것까지 이제 안 되기 시작돼서 보통 이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많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휴식이나 운동 치료,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가볍게 여기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룬다면 과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어깨 질환 치료의 핵심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복을 도와줘야 하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어깨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근데 단지 이제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끈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면 어깨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놀러도 가고 잡지. 뉴질랜드에 있는 딸내집이도 한번 가고 잡고 뭐 서울에 있는 딸내집이도 가고 잡고 계단을 못 올라가서 딸내집을 못 가 서울에. 무릎이 아팠어. 수술하기 전에도 못 가고 하고 나서도 지금 1년이 넘어도 못 가고 안 죽거지. 그래 가고 싶은 애기도 보고 잡고. 어깨 관절은 좁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평소보다 무리하거나 긴장을 하면 가장 먼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박정혜 씨는 1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작년부터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제가 동생이 좀 많이 불편한 환자라서 제가 간병을 하다 보니 휠체어를 태울 때 좀 힘들어서 통증 많이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팔을 든다든가 제가 뭐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부분도 힘들고 특히 밤에 좀 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한번 제가 치료를 받긴 했는데 큰 호전도 없고 계속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의 원인은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었습니다. 나이가 젊거나 어깨에 문제가 없을 땐 어깨의 볼록한 부분인 견봉과 팔뼈인 상완골 사이의 간격이 넓은데요. 근력이 약해지거나 외상이 생기면서 간격이 좁아지면 어깨 움직임에 관여하는 힘줄인 회전근개와 견봉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MRI 사진이거든요. 네. 이쪽이 이제 목이고 네. 이게 팔입니다. 네네. 보면 여기가 쇄골이 있고 견봉이란 뼈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 견봉이란 뼈가 밑으로 이렇게 돌출된 이제 견봉과 골극을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회전근개 힘줄인데 네. 이쪽 색깔이랑 이쪽 색깔이 틀리거든요. 결국 이 골극이 긁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줄이 약간의 부분 손상이 생긴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그 주위로 해서 염증이 쫙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혜 씨는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로 통증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관절을 이루는 두 뼈 사이에서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인 공간을 말하는 관절강에 약물을 주입하는데요.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통증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 혹시라도 이제 힘줄 손상이 있을까봐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힘줄이 완전 파열되진 않았는데 이제 견봉이랑 뼈의 밑에 골극이 굉장히 많이 자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줄을 손상시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진단은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로 대부분 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죠.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회전근개가 손상되고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재활 기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통증이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원장님한테 계속 이제 진료도 받고 이제 재활실에서도 저 꾸준한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운동 방법이나 스트레칭으로 해서 제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최상돈 씨는 3개월 전 수영을 하고 난 후로 오른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시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죠. 이제 운동을 하려고 팔 굽혀 펴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괜찮겠지 싶었는데 잘 때도 막 통증도 오고 팔꿈치까지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해본 결과 회전근개에 석회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석회성 힘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석회성 건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석회는 자연적으로 체내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3개월 전에 운동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뭐 참아도 계속 지속됐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초음파상에는 힘줄 손상은 보이진 않았고 보니까 힘줄 내에 이제 석회가 발견되었죠.
아버님이 이제 운동하시다가 좀 이제 어깨 통증이 생기셔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이제 회전근개나 힘줄이 다쳤을까봐 저희가 초음파를 찍었는데 힘줄 자체는 지금 괜찮으세요. 근데 이렇게 요 힘줄은 괜찮은데 여기 보면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석회라는 건데 이 석회가 뭐냐면 우리 이제 힘줄에 칼슘이 이제 침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힘줄 주위로 해서 염증 반응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건데. 석회성 힘줄염은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화학적 종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통증이 발생한 후에도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증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이제 그런 염증 반응을 이제 가라앉히는 치료가 되고요. 석회가 계속 있으면 이런 현상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석회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병변 부위의 체외 충격파 치료를 진행합니다. 몸 밖에서 가해지는 강한 충격파가 혈액과 산소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제거해 힘줄 및 주변 조직의 빠른 치유를 돕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죠. 일단은 물리치료를 좀 잘 받고 팔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뭐 나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뭐 무리한 운동은 이제 자제하고 그냥 이제 평상시 그냥 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 두 번째 치료를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어깨를 만들 겁니다. 주사 치료랑 체외 충격파 치료로 많이 호전되셨고요. 근데 이제 좀 한 3개월 정도 참고 오셨기 때문에 어깨 관절막이 약간 굳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만 집에서 열심히 하셔도 반대쪽처럼 정상적인 어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증이고 두 번째가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관절 구축인데요. 치료 과정에서 둘 중 한 가지만 해결하면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 질환에 있어 관절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굳어진 인대나 관절 주머니 같은 연부 조직을 이완시켜 회복을 돕고 움직임을 통한 조직의 부종, 염증 및 제한 요소의 감소는 관절 범위의 증가를 시키고 통증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끝으로 치료 과정에 손상되고 약해진 어깨 근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때 재손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꼭 근력 운동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환의 특성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 치료만이 손상 없이 안전한 회복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임성희 씨의 어깨에 생긴 통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에 통증을 느끼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엑스레이상에서 어깨에 쌓인 석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가게에서 맨날 무거운 걸 들고 또 팔을 쉼없이 쓰다 보니까 평소에 팔이 조금 우리한 정도로 아팠는데 자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석회성 힘줄염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돼 MRI 촬영을 해보니 석회 주위의 염증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아니 나는 평소에 병원을 잘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너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으니까 그거 솔직히 황망하더라고. 내가 이래 건강한 내가 나이 드니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임성희 씨처럼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을 경우엔 수술로 석회를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은 지 7주째가 됐습니다. 어깨 사용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죠. 그 또 재활 치료를 잘 받다 보니까 쓰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많이 무거운 걸 많이 들지 마라 해서 그거는 좀 조심하고 있어요.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부담이 가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왔는데요.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초음파와 방사선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임성희 씨처럼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엔 MRI 검사를 시행해 세부적인 문제를 파악하죠. 어깨 통증이 꽤 심하신 편이긴 했고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인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석회가 발견되었죠. 이걸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나 이제 체충격파 치료로 대부분은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동안 낫지를 않고 통증이 이제 지속돼서 다시 내원을 하게 돼서 결국 이제 다른 원인도 혹시라도 힘줄 손상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MRI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MRI 상에 보면 염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이제 MRI 상에 요 석회가 한 여기쯤에 이제 힘줄에 석회가 이제 침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석회 때문에 염증이 확 생겨요. 그게 요 하얀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염증은 엄청 심하신 거라서 결국은 이 석회를 제거해야 이 염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요즘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째진 않고 이제 조그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제 어깨 관절내 구조를 관찰을 하고 석회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힘줄이나 그런 경우에는 크게 손상은 없어서 석회만 이렇게 제거하고 염증을 다 제거한 후 이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석회성 힘줄염은 중년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어깨를 쉼없이 쓰고 폐경 이후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 뼈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임성희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어깨를 너무 함부로 써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리치료도 잘 받고 해서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몸도 건강할 때 지키라고 내 자신을 생각해서 이제 노후가 멀지 않았으니까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쌓여있던 석회가 제거된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임성희 씨의 바람대로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모든 어깨 질환은 이제 관절낭, 그러니까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굳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어깨 수술 후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데 초기에는 이제 스트레칭, 그러니까 본인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관절낭을 펴주는 그런 재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절 각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 스트렝스닝, 그러니까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전과 같이 정상적인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를 덮고 있는 4개의 힘줄 중 하나 혹은 다수가 파열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면 봉합술을 해야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잡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전근개 힘줄 중에 극상근이거든요. 이 힘줄이 이렇게 와서 이 밑에 부분이 뼈인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터져서 이만큼 끌려 들어간 겁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병변 부위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적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죠. 내시경으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파열된 부분을 봉합합니다. 네, 이제 수술을 마쳤고요. 요거 보면 이제 실을 이용해서 이제 힘줄을 떠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열 봉합술이라고 하는데 이쪽 안쪽에서 이제 한번 봉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으로 내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눌러주는 거죠. 해서 지금 봉합이 아주 잘 된 상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파열된 힘줄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는 건데요. 힘줄을 2열로 봉합하면 1열 봉합술을 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재활이 가능하고 재파열률도 낮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충분한 안정을 취한 후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봉합술을 받게 되면 팔걸이를 하게 되는데 보통 4주에서 6주 사이를 하게 되고요.
그 크기나 이제 봉합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2주에서 3주째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 가벼운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어깨 통증에 시달렸던 홍정남 씨.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한 낫으려고 부산시에 거의 안 가본 병이 없고, 정말 해를 무라든지 칼을 딱 들면, 뭐든 물건을 들면 힘을 주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입이 딱딱 버릴 정도로 아프니까. 지난 1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은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만 보면 50견과 유사하지만 자가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MRI상에 이제 회전근개나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어 있어서 이런 회전근개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열되면서 자리를 이탈한 힘줄을 원래 자리에 단단히 봉합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님 이게 어깨 모형인데요. 이 빨간 게 이제 힘줄이세요. 4개의 힘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머님은 요 극상근이라고 위에 게 있는데 이게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 사진을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 안으로 끌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힘줄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안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하면 이제 우리 어깨 관절 안에 모든 구조를 관찰한 후에 그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뼈에다 실을 이용해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보통 1시간 이내로 짧은 편이고 경과 자체도 절개를 한 경우보다는 훨씬 경과가 좋습니다. 홍정남 씨는 주위에서 어깨 수술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수술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치료를 받고 나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만족하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오히려 방치했을 경우 그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팔의 근력이 많이 약화되고 이제 기능적인 제한도 오기 때문에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대부분 이제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는 게 정답입니다. 홍정남 씨는 수술을 하면서 오랜만에 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달간 팔걸이를 착용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나니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될 정도로 회복됐죠. 제가 정말 일상에서 손님 접대도 못하고 홀서빙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도 못할까 접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긴 고민 끝에 맞이하게 된 통증 없는 하루는 삶에 대한 의지를 키우는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홍정남 씨는 이제 건강과 일,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100세까지 열심히 진짜 운동하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깨는 신체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상이 생겼을 때 목숨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조기에 병원을 찾는다면 간단한 치료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은 유착성 관절낭염, 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증상 자체가 비슷해서 판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완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모든 환자분들이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